쇼킹, 통일교 정권 창출 3단계 시나리오 있었다. 쇼킹하죠. 그러면 얼마나 정치권에 이 로비 같은 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전재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금 경찰에 소환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으니까는. 오늘 10시부터 지금 전재수 소환 조사 받고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이 피의자를 입건한 정치인 중 첫 번째죠. 자, 전재수 지금 수사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받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물론 돈 받은 거, 금품 받은 거를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뭐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결단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봐온 이 금품 수수한 정치인들은 결국 나중에는 고개 다 숙입니다. 고개 숙이고 교도소로 줄줄이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혐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 이렇게 경찰이 이 혐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천만 원이라고 나왔죠. 4천만 원에 고급 시계 2점이라고 나왔습니다. 까르띠에하고 이 고급 시계 2점. 그러면은 시계 하나씩이면 1,000만 원씩 쳐도 한 6천만 원 되죠. 그런데 경찰이 혐의점에 현금 2천만 원, 시계 한 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만약에 그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돈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제가 먼저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확인이 되면은 이게 정치자금법이죠. 그냥 받았으면 정치자금법이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게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처벌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 대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다. 그러면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으면은 뇌물이죠. 뇌물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더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뇌물의 공소시효가 15년인 것은 3천만 원이 넘어갈 때입니다. 3천만 원이 안 되면은 7년입니다. 그대로. 정치자금법처럼. 그러면은 3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이게 뇌물이었어도 대가가 있는 뇌물이었어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원래 4천만 원에 시계 2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지금 혐의점을 둔 것은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 시계 한 점이 뭐 한 1,000만 원 좀 안 된다고 치면은 이거 만약에 확인이 돼도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가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맡겨놔가지고는 이거 나중에 이 공소시효 다 지나고 뭐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는 건데 오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펜앤마이크 조사에서 특검해야 된다가 70% 가까이 나왔죠. 69.9%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갤럽에서 이게 이상한 여론이 하나 감지가 됐습니다. 뭐 갤럽 이재명 지지율 조사 이런 거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데 이 조사를 오늘 했습니다. 갤럽이 현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무렵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경찰에 맡기면 안 된다. 이게 62%가 나왔습니다. 전체 62%.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냥 경찰이 해야 된다. 22%. 한 3배가 많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자가 특검을 해야 된다가 67%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0%가 나왔습니다.
무당층은 53%. 민주당 지지자가 오히려 더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쪽에 응답을 한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통일교 게이트가 처음에 무슨 뭐 국민의힘 당원 모집, 또 권성동 구속, 뭐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이렇게 뭐 선물 제공 이런 게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은 온통 우파를 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이 이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는 이게 진짜 특검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검이 하면은 국민의힘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특검을 하자는 거죠. 특검을 해서 국민의힘도 만약에 연루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이재명에게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67%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청래는 왜 한마디로 그 단칼에 거부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 이재명의 측근인 임종성, 친명 7인에 여기도 연루돼 있고, 뭐 전재수, 그 부산시장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정동영, 이재명의 이 정치적 멘토, 여기도 뭐 그 통일교 쪽을 방문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민주당은 이게 그 정권을 향해서 더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동안 국민의힘만, 민중기 특검에서 국민의힘만 다 파헤쳤기 때문에 이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찬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재수는 그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문제의 윤용호 씨가 지금 재판을 오늘 받았습니다. 윤용호 바로 통일교 넘버 2였죠. 넘버 2였는데 지금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당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 전에 통일교 본인이 이렇게 돈을 준 그 명단을 다 이야기했다가 그 진술을 번복을 했죠. 번복을 해서 이제 통일교에서는 윤용호 씨를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윤용호 씨는 그래도 구명줄이 통일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 방안을 뭐 따로 찾느라고 그랬는지 진술을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재판을 또 받았습니다. 그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윤용호 씨가 한 발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재판 바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하고 윤용호 씨가 같이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오늘 열린 한학자 총재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인데,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 나온 기사입니다. 오후 늦게. 대선 앞둔 통일교 회의에서, 2002년에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회의에서 우리가 여야 공천권을 받아와야 된다. 2027년 대권 도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자, 일단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그 재판에서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 세계본부 본부장은 윤용호고, 그 밑에 신통일한국처장이 있는데, 업무처장이 업무처장에 대한 정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특검팀은 이 정인신문을 하던 중에 이 씨가 작성한 2021년 10월 14일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말기 때입니다. 2021년 10월 14일자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을 공개했다. 대륙회장이라는 게 각 대륙별로 이제 또 회장이 있는 거죠.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은 윤용호하고 당시 각 그 지역 교구, 지구 회장을 비롯해서 통일교 고위 간부들 11명이 참석을 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회의록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서울 인천 지역을 관할하던 1지구, 그 이제 통일교는 1지구가 서울 인천, 그 지역별로 해서 2지구, 3지구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표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 이게 공천권을 줘야 한다가 아마 공천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의록에 나온 정확한 표현은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공천권을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려면은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금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게 이제 그 결행이 됐는지는 지금 아직은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서울 인천 지구회장이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1월, 2월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 자, 1월, 2월이라면은 2022년 1, 2월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2022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그러면은 1, 2월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냐? 이재명 후보냐? 누구를 밀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5지구는 1지구는 서울 인천이고 5지구가 영남 지역 관할인데 영남 지역 회장 박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공천권, 청와대 입성의 기반을 이루려면 결코 쉽지 않다.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2027년. 이제 그 2025년에 조기 대선이 있었죠. 그건 이제 그때는 뭐 상상을 못했을 때니까 2022년에 우리가 잘 이재명을 하든 그 윤석열 후보를 하든 선택을 해서 청와대도 입성을 하고 국회의원도 공천권을 받아서 우리가 좀 행사를 해서 세력을 모아서 2027년 대선에서는 대권 도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각 지구당 그러니까는 간부들이죠. 간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팀이 그 엄모 씨 이런 발언을 그 주도한 신통일한국회장 엄모 씨에게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대권 이야기 같은 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 엄 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록상 맞는 것 같다. 그런 논의들이 자기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 씨는 이 특검팀이 통일교에서 국회 정치에 진출하려는 것이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씨 개인 의견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서울 지구장의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말이 그 회의에서 계속 나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인 그 통일교 회의에서 대선 이야기 나오고 청와대 이야기 나오고 국회의원 공천권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고 하니까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서 지구장들의 계획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다. 윤영호 본부장이 매월 서밋을 진행을 하면서 통일교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 윤영호 본부장을 내세워서 제가 보면 그 통일교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윤영호를 내세워서 이런 저런 정치권에 진출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주진태 통일교 회장이 이야기한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 보좌진에 들어가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통일교의 보좌진들을 끼워놓고 두 번째는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 자, 그러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청와대 보좌진이 들어간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확보. 그리고 세 번째 2027년까지 이렇게 쭉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뭐 확실히 드러난 건 없죠. 통일교 출신이
무슨 들어갔다든가 그 다음에 용산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들어갔다든가 아직은 드러나는 건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게 혹시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2번이나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를 했다고 하면서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뭔가 비슷한 내용을 이재명도 알고 있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확인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통일교가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정치에 대규모로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18대 총선, 2007년 18대 총선에 이 통일교 계열로 가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통일교 계열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있는데 그 산하 정당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당을 2007년에 만들어서 18대 총선에서 전국 245개 선거구 전부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했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로 출마를 했는데 물론 당선자는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 1.1% 득표율로 정당이 이제 해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때 출마했던 245명이 전부 다 다음 선거 같은데 저는 도로 이제 다 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반 신도들이죠. 신도들 다 자리로 돌아갔는데 아주 일부가 남아서 이 민주통합당,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통합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대구 서구에 이 통일교 계열 정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때 꼴찌를 했죠. 그때 그 대구 서구는 홍사덕 의원이 있었는데 그 오세강 후보가 있었는데 오세강 후보가 그 다음에 이 대구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2번 서구에서 기초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의장직까지 했는데 민주당 계열이죠. 그리고 이 용산구에 출마했던 후보, 또 영등포에 출마했던 후보도 나중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민주당 쪽과 좀 더 밀접한 쪽이 물론 국민의힘과도 다 지금 대간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다 이제 손을 뻗치죠. 그런데 민주당 쪽과도 다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그냥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터지면은 보수 정치권에도 물론이지만은 이재명 정권의 치명상이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특검을 한사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용호 씨가 오늘 MBN이 오늘 단독으로 해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윤용호 씨가 지난 1월에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 선악학원 이사장과 통화하면서 자기를 복귀시키지 않으면은 9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터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오늘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군데서 지금 뭔가 산발적으로 내관이 막 터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검에 들어가면은 전국을 엄청난 회오리 속으로 빠뜨리면서 이재명 정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이야 정부야 이미 죽은 권력이고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려면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특검을 반드시 간철시켜야 되고 간철시키는데 가장 앞장설 인물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될 송원석 원내대표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